최근 정부가요, 대형마트 휴일 의무 휴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편익, 그것이 이유인데요. 가뜩이나 손님 없는 전통시장에 그래도 주말에는 가끔씩 소비자들이 많이 왔는데 혹여 매주 대형마트로 쏠림 현상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현실입니다. 실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사라지면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우리들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심도 깊은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우선 우리 안진걸 소장은 저희 방송 첫 출연이세요. 예. 네, 뜨거운 연대 인사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저 하얀 카메라 보시고. 예. 장윤선 TV가 처음에 생길 때 취재 편의점이에요. 예, 취재 편의점이 생길 때 이름부터가 너무 기발하다.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구독, 좋아요, 홍보하기를 막 올렸습니다. 네. 예, 자발적으로. 네. 뭔가 굉장히 좋은 방송이 하나 생긴 것 같은 느낌으로. 예. 그때 어느덧 구독자 30만 원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예. 자, 이번 달 안에 50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따금씩 초반에 나오시다가 네. 다시 나오셨어요. 네. 예.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승재 의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초반에 취재 편의점 시작할 때 나왔었고요. 역시 취재 편의점은 추구하는 방향성, 여러 가지 다양성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도 사실은 민생에 관련돼서 어떤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서 기꺼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토론은 좌우 합작 토론입니다. 이렇게 아니, 저희 방송을 자꾸 무슨 편향된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좌파 방송 출연 안 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합리적으로 시민분들께서 판단하시고자 저희는 그 길을 열어드리고자 네. 저희도 사실은 중소상공인입니다. 예, 편의점 열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섭외 전화했을 때 서로 의아해하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 안진걸 소장에 대한 어떤 나쁜 감정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의아한 건 아니고요. 네. 안진걸 소장님 제가 과거에 소상공인 운동할 때 그때 참여연대 그때 가셔서 같이 상가인들 취업법 관련돼서 민생 문제 같이 해결했고요. 같이 하셨어요? 네. 그럼요. 네. 어떻게 보면은 민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다만 이제 이 관련된 주제에 관련돼서 사실은 네. 의견이 서로 비슷할 거라 그래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취재 티키타카가 사실은 될 수 있는 서로 내용이 서로 같은 의견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구나. 네. 아니 저는 최승재 의원님은 한 10몇 년 더 됐죠. 소상공인 연합회장 하시 전에도 어떤 업종에서 또 그 업종 대표도 하셨었어요. 장업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때부터 얼마나 부지런하게 열심히 진짜 부지런하세요. 중소상공인 지역경제, 장업경제 살려야 된다고 다니셨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뵙게 됐고 대형마트들이 일부 편익은 있지만 정말 인근의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역경제에 끼치는 해악이 더 커서 같이 반대운동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처음으로 법정단체로 출범했을 때 초대회장님이셨거든요. 그때도 저희들이 그 이상도 올라오고 너무 좋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비례들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솔직히 말씀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만나면 반겨주시는 분이 이제 최승재 의원님하고 한국노총 출신 김영동 의원님 이 두 분은 만나면 반겨주시고 어떤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비서실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한국노총 변호사님 상금 변호사실 때 노동 이슈 같이 그때도 연단에 비해서 많이 뵀죠. 지금도 의원님께서 계속 그런 뜻으로 또 계속 활동해 주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 의아했던 건 그 의원님이 이게 찬반 토론을 해서 대형마트 의무협 해제에 찬성한다고? 그럼 나 그분이랑 토론 안 할래. 왜냐면 입장이 바뀌시면 내가 이상하잖아요. 논쟁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반대 기자회견 하셨다.
윤석열 정부의 네. 그 의무협 그 무력화 방침에 아 그래요? 그럼 얼른 만나야죠. 이렇게. 아니 근데 의원님 그날 기자회견 하신 날 지도부하고 만나서 얘기하시고 나서 기자회견으로 세게 비판하셨다면서요. 지도부 만난 건 아니고요. 네. 그날 원내체크회의가 있어서 제가 이제 당의 정책위 부의장이니까 네. 참석을 하는데 네. 원내체크회의에서 정책위 의장이나 원내대표가 네. 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돼서 소비자 편익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사안과 함께 예. 이제 내용을 발표를 했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이제 대형마트 의무에 관련된 것보다는 소비자 편익성으로 네. 홍보성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날 저한테 발언 기회도 없었지만 네. 침묵을 하고 곧장 소통관으로 가서 기자회견으로 뭐, 회의 때는 말씀 안 하셨고 회의 때 가서 말씀하셨구나. 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네. 그리고 제가 또 당의 소상공인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변을 했던 거는 뭐 네. 뭐 천하가 다 아는 다 알고 일이고. 있는 일이고 예. 그러기 위해서 비례대표로 들어온 거고요. 예. 또 당 정강정책에도 소상공인 이야기를 최초로 집어넣었던 네. 또 분야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런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좀 있을 거라고 예상할 겁니다. 아니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어떻게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소상공인들의 이해와 요구 그다음에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러 국회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반대 의견도 피력하지 못한다. 이건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기자회견 하셨다.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곧 설인데 다들 뭐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충남 서천에서 그 수산물 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화재가 발생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인들이 이거 좀 특별재난구역으로 당장 뭐 이거 다들 막 대목이라고 해서 물건들 많이 사다 놨는데 이거 다 타버려가지고 지원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왔다가 또 여당 대표이신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 왔다가 사진만 찍고 가버렸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 안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지금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왜 봉합쇼를 했냐 이런 지적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 지적도 의미가 있지만 뭐 어디서는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왔잖아요. 네. 한 3, 40분 기다린 걸로 아는데 네. 그 시간에 얼른 먼저 장동혁 의원 지역구잖아요. 네. 가서 얼른 상인들 좀 더 대통령이 안 그래도 만나는데 제가 미리 얼른 뵙고 일단 오늘은 10분 정도 짧게 하고 나중에 길게 하자. 네. 소상공인 특히 우리 최승재 의원이나 장동혁 지역구원이랑 같이 오겠다 예. 하고 일단 10분 정도 듣고 네. 대통령님 왔을 때 네. 안 그래도 지금 먼저 만났는데 정말 거의 전 상가가 손실됐고 전소됐어요. 설날 앞두고 정말 뭐 한 달 1년치에 뭐 서너 달의 예. 소득을 다 거두는 거거든요. 대목이거든요. 예. 큰일 났다. 네. 그 정부나 여당이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모양새 좋아요. 근데 예. 기다리다가 이제 이놈 말하는 거의 100도 가까운 폴더 인사를 했는데 대통령은 그래 반말로 툭 치고 네. 그다음에 여기가 장동익 지역구대 네. 기자들도 있는데 예. 반말로 예. 장동익 의원도 당 사무처 헌법위원인데 당사역 아닙니까? 예 그런 모습이 네.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했다고 보고 결정적으로 네. 두 분이 만난 건 그럴 수 있다 쳐도 네. 상인들은 안 만나고 가셔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1층에서 잠깐 만났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 지역 공무원들하고 네. 그 국민의힘당 소속의 기초의원님들이던데 그건 두고두고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몰랐다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인 것 같아요. 2층에 그렇게 상인들이 150여 분이나 되는 분들이 모여 계셨는지 몰랐다라는 건데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많은 이제 현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행정 책임자라든지 뭐 대통령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사고 현장에도 방문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다 전체 현장을 다 둘러보거나 많은 분들을 직접 한 분 한 분을 뵐 수 있는 여건과 이런 것들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날 가서 충남도지사 그 지역이 마침 김태훈 도지사의 전 지역구입니다. 네. 사실은 그러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서 빨리 피해 복구와 네. 그다음에
빨리 상가 시장을 복원시켜주고 국비를 지원하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네. 직접적인 그거는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네. 아주 하신 것 같고 이제 사진을 찍히거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는 이제 사실은 언론들이 취재 과정에서 네. 그거에 관련된 주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게 부각된 거죠.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상당히 부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인들과의 접점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소홀히 다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대통령의 업무라는 것이 네.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간에 복구를 시키고 네. 그다음에 피해에 관련된 부분을 하느냐 이게 사실 효율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인데 네. 뭐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이런 걸 갖다 어떤 시기나 어떤 장소에서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나쁜 식으로만 왜곡을 친다면은 좀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이 결과를 좀 두고 보시고 만일에 제대로 된 또 재난 피해 지역,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를 안 된다든지, 네. 정상적인 우리가 민생과 관련돼서 네. 결과가 안 좋다 이렇다면은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행정적인 거나 예. 저는 피해 복구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 아주 적극적으로 예. 누구보다도 또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예. 아주 또 스타일이 좋아, 빠르게 가? 빠르게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꼭 이렇게 비판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의원님?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네. 이게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뭐 사안에 따라서 이제 사실 피해와 관련돼서 다 해주면은 또 나중에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걸 준비하는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도 네. 어떤 구나 특정 구도 좀 늦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를 좀 밟는 것도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이게 특별재난구역이 안 됐다 그래서 사후에 따라서 예. 보험료 납입 지원이라든지 긴급생활안정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거 안 되면 우리 시민사회 차원에서 어떤 이번 뭐 특별재난 지역이든 뭐든 그거에 더하든 또는 준하든 네. 반드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 만나시는 게 제일 좋았는데 네. 만약에 사정이 정 안 됐으면 사실 여당 대표가 라도 도지사하고 지역 국회의원이 마침 사무총장이잖아요. 네. 거기 모여있는 건 여당 대표한테는 최소한 정부는 갔을 거 아닙니까? 네. 나는 위원장 정말 폴더 인사한 다음에 그래 장동혁 지역구야 막 반말로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고 열차로 같이 올라가지 그냥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뭐 제자리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두고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생에 대한 네. 또는 정말 사회 약자나 억울한 일이 생긴 분에 대해서 네. 본인이 그렇게 동료 시민을 강조했는데 대단히 아쉽다. 네. 나중에 혹시라도 비대위원장 지금 뭐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게 막 치열한 논쟁 중인 것 같은데 예. 정말 민생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날부터 제대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깊은 성찰을 해서 네. 다음 이런 민생 이슈 대할 때는 예. 정말 시간과 예.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대해라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적 비판은 민생과 정치를 섞지 마라.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여당 의원님이기 때문에 참 말씀하시기가 아니, 어려워.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뭐 역대 정권에서 네. 현장에서 네. 이런 때 사례 때 많이 같이 했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안내도 했었고 네, 현장에서. 네, 네. 많은 분들이 있었죠. 뭐 그건 뭐 소위 얘기해서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이나 마찬가지고 네. 제가 뭐 앞에서 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 모습이고 네. 근데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비춰지냐 모습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장을 리얼하게 잘해서 퍼포먼스를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네.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네. 현장이 부족한 부분을 결과로 만드는 능력은 좀 저는 아직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에. 네, 그래서 네. 장동혁 사무총장이 물론 당 사명이긴 하지만 네. 아직 초선이고, 초선이고 예. 그다음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 설정에 대해서 네. 극적으로 좀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예.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친근감 표시였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즉각 그다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즉각 처리하고 김태흠 지사가 처리하는 과정을 본다면은 네. 이게 적적인 관심과 적적인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동네의 민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천재지변과 네. 또 일반적인 재해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분별 없이 처리하게 되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결론은 상인들의 피해 복구를 시키겠다는 의지만큼은 네.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